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주제는 최악의 부인 관상입니다. 어떻게 생긴 여성이 최악의 부인 관상인지 한번 사례로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분도 일본 분이신데 음인이십니다. 역시 음인은 범죄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관상이 어디가 안 좋길래 그와 같은 음인이 됐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볼 때는 눈을 꼭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이 어떻습니까? 눈이 이쪽이 끝이 좀 올라갔고 이쪽은 안 올라갔죠. 그리고 이쪽이 좀 크고 이쪽이 좀 작습니다. 이런 눈을 음양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짝짝이 눈이죠. 눈은 똑같이 좋은 것입니다. 음양안. 음은 작은 것이고 양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음자에 양은 큰 것이죠. 크고 작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음양안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상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양안은 부유하나 속임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부유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례자는 제가 기사를 보니까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법이 틀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부유하지 않다는 것은 이 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코는 재백궁이죠. 그래서 무조건 부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상, 특히 코를 한번 눈여겨서 살펴봐야 됩니다. 음양안은 마음은 잘못되며 말은 옳으며 성실한 뜻이 없고 부유를 쌓아서 간사 도모를 하며 속이나 사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코 음양안은 좋은 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왼쪽 눈이 태양이고 오른쪽 눈이 태음입니다. 해와 달이죠. 이렇게 봤을 때 왼쪽입니다. 이것은 남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여자 같은 데는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쪽이 달이 되고 이쪽이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와 달은 빛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은은하게 빛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눈이 좀 가늘면서 긴 듯한 그런 눈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사례자는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사례자의 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산근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산근은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과 눈 사이, 여기를 산근이라고 합니다. 산의 뿌리라고 합니다. 왜 산의 뿌리라고 하냐면 이 코는 중앙 토산입니다. 산에 비유하죠. 산이 솟았죠. 이 우리 얼굴 중에서 가장 높게 솟은 부위가 이 코죠. 그래서 산에 비유해서 그렇게 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근은 지뢰궁이라고 합니다. 질병과 애군을 보는 그런 자리라는 뜻입니다. 지뢰궁은 높고 산근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끊어질 듯한 산근을 갖고 있으면 좋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풍만하며 높고 풍만하면 공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례자는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지뢰궁에 주름이나 흉터나 점이 있게 되면 좋지 못하고 낮아 함몰하면 고질병을 앓게 되고 고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뢰궁, 이 상근은 깨끗한 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눈썹 한번 보십시오. 이 눈썹은 시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마도 여기는 좀 튀어나왔는데 여기가 함몰된 그런 이마입니다. 전체적으로 노출이 안 돼서 정확하게 볼 수는 없으나 출원한다 그러면 이마가 좀 꺼진 듯한 그런 이마입니다. 눈썹도 원래 갖고 있는 눈썹은 좋은 눈썹이 아닌 것이죠.
이 눈썹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왼쪽 눈썹을 나우라고 하고 오른쪽 눈썹을 개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별자리에서 따와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우리 얼굴 중에서 유교라는 게 있습니다. 6개 빛난다는 것이죠. 6개가 빛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꼭 빛나야 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왼쪽 눈 나우성. 나우성은 길어야 한다. 눈썹은 초목에 비유한다. 그래서 길어야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개도. 이 개도성은 가지런하고 고와야 한다. 초목이 가지런해야 되죠. 풀을 한번 한번 해보십시오. 가지런하고 고와야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눈썹은 길어야 하며 눈보다 길어야 하며 가지런하고 고와야 좋은 눈썹입니다. 눈썹은 수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썹은 형제공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게 눈썹입니다. 그리고 성품, 성격을 볼 수 있는 것이 또 눈썹입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 중에 자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기성은 인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궁이죠. 눈썹과 눈썹 사이. 이 자기성은 둥글넓적해야 좋다. 인당이 꺼져 있으면 좋지 못합니다. 이 인당에 주름이나 상처나 점 같은 게 있으면 좋지 못합니다. 깨끗한 게 좋은 인당인 것이죠. 그리고 왼쪽 눈썹,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눈썹이 태양성입니다. 해를 뜻하는 것이죠. 빛이 나야 한다. 태양이 빛이 나야 좋은 것이죠. 하지만 온열 태양을 한번 보시죠. 너무 빛나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빛이 안광이 밖으로 노출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태음성, 태양성의 반대 눈이 태음성입니다. 이것은 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눈이 검어야 한다. 이 눈동자가 검은 게 좋은 눈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교의 상법만 보더라도 이분이 갖고 있는 관상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교의 상법은 사람을 보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상법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 관계를 떠나서 살려고 하면 무인돼서 혼자 살아야 되죠. 일의 시작도 사람이고 끝도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제대로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죠. 그래서 이 관상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관상은 사물이나 사람을 보고 단박에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자꾸 사람을 보고 판단하게 되면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처럼 이런 상은 결코 좋은 상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흰자에 이 검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눈이라고 할 수 없죠.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90% 이상이 생긴 대로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김새를 갖고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는 않지만 자꾸 사람을 보는 노력을 기울이면 누구든지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게 사람을 읽어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은 최악의 부인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